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일 교수님 연구실의 인공지능융합학과 석박과정인 정다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데모애쉬 해시태그 recommendation based on user demography information이고요. 이 논문은 ESWA에 올해 게재된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 발표 자료의 배경이 되는 인스타그램 다들 아시나요? 이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해시태그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시태그는 이미지나 비디오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또 이 해시태그는 실제로 SNS 상에서 널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유저의 태깅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업로드된 이미지나 비디오에 내재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셜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 유저에게 적합한 퍼스널라이즈드한 해시태그를 추천을 해주는 게 하나의 연구 분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보통 유저 포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 피처를 주로 포커스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련된 연구를 보시면은 유저의 소시오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 이 해시태그 사용 행동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연구도 있고요. 또한 이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유저의 행동이 문화라든지 아니면 성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팔로우와 팔로잉 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유저의 소시오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이 적절한 해시태그를 유저에게 추천을 해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저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이 해시태그 추천 분야에서 키 피처로 사용을 하고 이 유저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여 퍼스널라이즈드한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이 유저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에는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감정, 인종, 그리고 다양한 메타 인포메이션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모애쉬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모애쉬는 데모그래픽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모델을 짧게 줄여서 데모애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해시태그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그리고 인풋 값으로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데모애쉬 모델은 세 가지의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와 포스트가 들어가는 포스트 모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과 이 포스트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는 데모그래픽 모듈,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모듈에서 나온 피처를 컨캣해서 해시태그를 프리딕션하는 프리딕션 파트로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듈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패러럴 코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이 텍스트와 이미지는 각각의 LSTM과 VGG16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텍스트 피처 벡터인 U와 텍스트 이미지 피처 벡터인 V로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피처 벡터와 이미지 피처 벡터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기반하여 어피니티 매트릭스, 즉 유사도 행렬인 C가 계산이 되고요.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기준 활용을 해서 각각의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그 어텐션 웨이트를 또 활용을 해서 웨이트 썸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스트 피처로 추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데모그래픽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데모그래픽 모듈은 저희가 수집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포스트 모듈에서 추출한 포스트 피처와의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모듈입니다. 먼저 수집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은 인베딩 과정을 통해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피처로 추출되게 되고, 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피처는 포스트 모듈에서 추출된 포스트 피처와 같이 활용되어서 중간에 시밀러리티를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밀러리티의 벡터를 통해서 각각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각각의 웨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이 웨이티드 썸을 구하게 된 다음 데모그래픽 피처로 추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은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인종에는 에이시안, 블랙, 라티노, 히스패닉, 미들 이스턴,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angry, disgust, fear, happy, sad, surprise, neutra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은 유저의 셀카 사진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저희는 DFace라는 Facial Attribute Analysi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추출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유저 인포메이션도 같이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유저 인포메이션은 포스트나 팔로잉, 팔로우 수, 그리고 유저 바이오라고 해서 유저 프로파일에 유저가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글을 같이 포함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때 유저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셀카 이미지, 즉 셀피라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셀피 포스트들 중에 이미지에 한 사람만 있는 경우를 필터링하였고, 그 한 사람만의 셀카를 가지고 있는 셀피 포스트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피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트에 대해서도 해시태그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유저의 프로파일에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 유저의 메타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유저의 히스토리컬 포스트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때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 유저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유저를 예시를 들자면, 이 유저의 최근 게시물 3개와 그리고 셀피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해시태그를 수집을 했고, 또한 이 유저의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팔로잉, 팔로우 수, 그리고 포스트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바이오라는 자신을 소개한 글까지 포함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스타그램 데이터 컨스트럭션 다음과 같은데요. 수집된 데이터는 총 8,965개의 포스트로 수집을 하였지만, 이때 이미지나 텍스트가 없는 경우, 또한 최소 한 가지의 해시태그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900개 정도의 포스트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의 분포를 보았을 때 다양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가진 포스트들이 수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총 7가지의 베이스 모델들로 선정을 하였고, 이때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 연구의 소타 모델들과 그리고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 태스크의 자주 베이스라인 모델들로 사용하는 모델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평가 지표는 이전에 해시태그 레코멘딩을 했던 연구들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평가 방법으로는 Precision at K, Recall at K, F1 Score at K가 되겠습니다. 이때 K는 각각의 포스트마다 해시태그를 추천해주는 개수를 의미하고 이때 N은 테스트 셋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리절트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컴패리전 어널리시스는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하여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분석 결과입니다. 총 7개의 해시태그를 추천을 해줬을 때 실제로 7개의 베이스라인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모 해시 모델이 모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개뿐만 아니라 1개에서 5개까지의 베리에이션을 줘서 해시태그를 추천을 해줬을 때도 데모 해시 모델이 프리시전에서 최소 0.3에서 최대 40.1%까지의 성능 향상을, 그리고 리콜에서는 최소 0.31에서 최대 9.3%의 성능 향상을, F1 스코어에서는 최소 0.5에서 10.7%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게인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모그래픽 피처의 실제로의 effectiveness, 즉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한 분석이고요. 총 그래서 4가지의 컨디션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을 때의 모델 학습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와 유저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을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와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 네 번째는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데모 해시 모델, 즉 텍스트와 이미지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을 다 같이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1부터 5개까지 해시태그를 추천했을 때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같이 학습시킨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어널리시스입니다. 에러 어널리시스에서는 7개의 해시태그를 추천을 해줬을 때 에러 레이트가 높은 상위 25%의 포스트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이때 2가지의 어썸션을 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썸션은 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이 포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때 레코멘데이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F1 스코어가 낮았던 25%의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advertisement, 즉 홍보용으로 만든 광고성 포스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only 이모티콘이라 해서 텍스트에 텍스트가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링결 포스트라고 해서 수집할 때 한글과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도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멀티링결 포스트에 대해서도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와 그리고 only 이모티콘만 사용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이 포스트 간의 시밀러리티가 적었기 때문에 성능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멀티링결 포스트에서는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이제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 중에 레이스 인종이 화이트로 나타나는 데 반해 언어는 폴리시와 러시안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화이트를 이 백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블론드나 아니면 셀피와 같은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프리딕션을 잘 하는 데 반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반해 이 해시태그는 영어로만 사용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성능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에러율이 가장 높았던
포스트들의 멀티링구얼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들이 수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썸션인데요. 두 번째 어썸션은 본 논문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코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트에 나타나 있는 텍스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 에러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가 높았던 25%의 포스트들의 워드 카운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 319개의 케이스 중 223개의 케이스가 즉 69.9%의 케이스들이 워드 카운트를 했을 때 25개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가정에서 other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그 other이라는 카테고리도 워드 카운트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 워드 카운트 개수가 14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other이라는 카테고리의 그 카테고리의 데이터들도 이 텍스트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에러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모 해시라는 recommending personalized 해시태그의 새로운 어프로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모델에서 유저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을 키 컴포넌트로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한 익스퍼리먼트 데이터셋으로는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였고 결과로는 이전의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모해시 모델이 recommending personalized 해시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유저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이 이 특정 해시태그를 추천하는 분야에 있어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예,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적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전정컴 이재웅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거일 수도 있는데 모델에서의 질문 하나랑 평가 레이블에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모델은 중간에 사용자 정보를 포스트 정보랑 시밀러리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인베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굳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가에서 레이블이 해시태그는 뭐 SKKO AI 해도 2021, 2022 이런 식으로 있으면 두 개가 또 다른 레이블로 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테스트셋에서 레이블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모델에서 사용자 정보랑 아, 포스트 정보랑 시밀러리티를 이용하실 네네. 때 그 포스트 모듈에서 저희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이제 코어 텐션을 보기 위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약간 해시태그를 추천하는데 더 해시태그가 잘 추천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텍스트 뭐 애드버타이즈먼트 같은 포스트들은 실제로 관계가 없는 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두 번째 질문은 레이블은 해시태그는 뭐 연도만 뒤에 달라도 엄청 많을 테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전 처리하셨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약간의 글자만 달라도 다른 인베딩 벡터로 숫자로 이제 인베딩을 했었고 다 다른 해시태그로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및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안영진입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좀 적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크로스 발리데이션 같은 다른 방법을 혹시 함께 사용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이 적은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리미테이션으로 보고 있고 또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논문에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뭐 저도 계속해서 질문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조금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어하는 이제 요즘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AI 에틱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해시태그를 추천한다 하셨는데, 근데 어쩌면은 제가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만약 당연히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이 사람의 레이스나 젠더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퍼투베이션이나 혹은 내가 일종의 해킹을 하여서 만약 이 사람이 화이트로 분석이 됐는데 내가 블랙이라 줬었을 때 그 해시태그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뭐랄까나 일종의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를 그 모델의 바이어스를 찾아내거나 학습할 수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이제 그러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나 혹은 뭐 다른 거에 대해서 혹시 그 모델의 바이어스 같은 것들 혹시 관측하신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해서 혹시 향후 연구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델의 바이어스를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셀카 이미지를 한 장만 가져와서 그 유저의 셀카 이미지 한 장만 가져와서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을 뽑아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흑인인데 뭐 셀피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백인의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고 뭐 그 사진이 뭐 셀러브리티일 수도 있고 해서 그 만약에 이제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이 화이트로 되었을 경우에 해시태그의 영향을 추천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해시태그 추천이라는 게 약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분류 문제로 지금 이제 정의해서 문제를 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해시태그라는 거는 사람이 만약 단다고 하면 임의의 단어 또는 임의의 프레이즈 또는 신조어 형태로 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 문제로 풀면 전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분류 문제로 푼 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오히려 생성 문제, 해시 생성 문제로 푸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에 대한 연구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추천이라는 게 해시태그를 새로운 신조어나 요즘 유행하는 뭐 밈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해시태그를 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생성 문제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진행을 했던 것은 처음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뭐 팔로우나 팔로잉 수를 올리고 싶은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를 올릴 경우에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유저의 게시글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좀 약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생성 모델이 아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양한 해시태그 레코멘데이션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었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되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다혜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